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8월 18일 19시경에 각종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공식 디코는 저번 자료에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기 위해 화면을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여기 오벤은 오픈 베타는 따로 창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업데이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올라오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네, 저는 영어가 조금 부족해서 번역기의 힘을 빌렸고요. 대신 영어가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해석이 더 좋으실 거니 직접 판단하시고 제가 해석한 내용 바탕으로 설명 한번 빠르게 한번 드리고 인게임 내에서 아이템 착용, 사용, 그 다음에 한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인게임에서 한번 테스트 해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퀘스트에서 얻는 경험치가 증가가 되었어요. 원래는 퀘스트에서 경험치가 생각보다 많이 경험치를 주지 않았지만 지금 어제 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퀘스트보단 액트를 그냥 밀어 올리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날개를 입었을 때 W키를 누르면 화면이 깨지는 듯한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 날개를 벗고 있고요. 근데 이 이모트를 수정했다고 말이 올라오자마자 날개를 착용하고 시간이 지나니 다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버그 리포트에 제보를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스킨 있으신 분들은 날개까지 이제 상큼하게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이 없는 적이 시체를 생성하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템을 떨구지 않는 적은 시체가 생성이 되면 몇몇 가지 스킬들, 그러니까 네크로맨서 시체 부활이나 아니면 해적의 보물사냥꾼 같은 적 시체에서 뭔가 아이템을 루팅하거나 적 시체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내용들에서 아이템이 나오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예 이제 시체가 생성이 안 되는 쪽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적은 해보진 않지만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수집가 에디션만 소유한 경우 바랄라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액트 8이라고 하는 DLC 맵은 요툰 패키지를 구매를 해야 갈 수 있는 맵이고요. 그 요툰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원래 액트 7까지밖에 표기가 안 되는데 저는 원래 본편에 요툰 DLC까지 다 구매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타로 들어왔을 때 예전 모습으로 로그인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액트 8을 가지를 못하게끔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조금 한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여전히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조금 생기고 버그가 생겨서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역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일부 신화급 이상 아이템에 지능이라는 전미사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트 관련이죠. 그런데 요거를 자세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시드 번호를 기반으로 랜덤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먹어놨던 사탄 히로익 세트는 빼고 신화, 매직, 일반 아이템들의 성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도 끼고 있던 반지랑 목걸이가 변환이 되는 엄청난 마음 아픈 걸 경험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베타니까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버프된 기본 인트 스케일링. 인트가 버프가 되었고요. 지금 원래 인트 개수당 0.25%가 올라가던 게 0.75%로 표기상으로는 3배인데 실제로 효율은 그렇지 않으니 아직은 인트를 찍을 때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 빌드를 짜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충분히 더 효율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기에 요거는 이제 일단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찍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공격 스킬에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 태그를 추가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염이면 불, 아이스면 추위, 그 다음에 독이면 독 이런 식으로 스킬의 표기가 되는데 그게 원래 물리형 캐릭터들한테는 물리적이라는 속성 표현이 없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물리적이라는 속성을 스킬에서 볼 수 있게끔 이게 물리적 데미지다 라는 걸 알려주게끔 표기가 되었고요. 예, 초보분들 조금 맞춤형으로 조금 패치를 한, 그러니까 표기 패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 던전이라는 곳을 맵을 리메이크 했대요. 그 다음에 검은탑이라는 맵을 리메이크 했대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제 한번 가봤었는데 갔다 오니까 사실 변화는 크게 없고요.
그러니까 적진 않은데 변화는 크게 없고요. 유추만 하는데 다들 조금 너프가 드랍률이나 이런 템들이 좀 너프가 된 게 아닐까, 뭔가 어디 긴급한 버그가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드랍이 안 되게끔 버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번개분노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하시면 더 큰 AOE, 그러니까 범위 데미지를 가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조금 좁은 범위에서 터지는 데미지가 들어가던 게 조금 더 크게 반경이 넓어졌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일단 하시는 직업군에서 내가 쓰고 있는 분들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글로 그대로 해석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분쇄 일격, 치명적인 일격, 열린 상처는 이제 회오리 바람과 같은 물리 기술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아는 출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네크나 독계열들, 네크, 아마, 뭐 역병 이렇게 해서 출혈 딜리 따로 있는데, 그 출혈 딜리랑이라는 별개로 다른 내용의 일격으로 분쇄 일격, 치명적 일격, 열린 상처라는 게 간단히 다른 게임에서 조금 접목을 하면 방어력 무시, 적 회복 불가, 그 다음에 적 치유 제한, 뭐 요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스트를 조금 해봤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복이 조금 덜 되는 걸 확인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 기술들이 아이템을 착용해서 입으면 물리 스킬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확실히 테스트가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물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템들 추천해드렸을 때 입었는데 딜이 그만큼 안 나온다. 대려 왜 나는 이게 안 터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버그가 맞았고 그게 개편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이 열린 상처는 이제 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역병을 하고 있잖아요. 역병에는 출혈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그 출혈 스킬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출혈이 열린 상처와 원래 공룡으로 이렇게 계속 깎였었는데, 그 열린 상처라는 그 스킬과 출혈이 이제 별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중첩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근데 이게 히어로 시즈 뭐 조금 예전 얘기로 돌아가면 히어로 시즈 1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 몬스터가 받고 있는 디버프가 표시가 됐어요. 근데 히어로 시즈 2는 지금 그게 표시가 아직 안 돼요. 물론 뭐 베타니까 조금 있으면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긴가민가 해요 지금은. 그래서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실험 진행 중이니까 이제 한 번씩 테스트 나오는 대로 뭐가 방법이 바뀌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희소식, 안 그래도 보관함이랑 인벤토리가 많이 부족해서 다들 부캐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인벤토리랑 보관함 탭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본 보관함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LC를 구매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인게임 내에서 상점에서 스페이스 스테이시라는 그 토큰을 구매를 하면 창고가 또 한 번 더 늘어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탭 2칸, 보관함 2칸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파밍하시고 아이템 정렬하시기 조금 더 수월해지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악몽이랑 지옥에서 보스 HP를 좀 늘렸대요. 어제 실제로 가보니까 체감은 조금 될 정도였고요. 근데 뭐 진행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딜링적인 걸 조금 올렸으니까 전체적인 몹 레벨 평준화를 위해서 조금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이에요. 악몽 난이도랑 헬 난이도에서 얻는 경험치를 상승시켰대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체감은 안 되고요. 조금 어느 정도 늘어났다? 이 정도는 체감이 되긴 한 것 같아요. 한 2, 30%? 예, 이 정도는 늘어났다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프된 적에게 악몽에서 헬 난이도에 DR 앤드 AR. 그러니까 이게 방어력이랑 데미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프가 이제 딜링적인 버프를 캐릭터가 받았으니까 몬스터도 조금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딜링이랑 방어를 조금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네크로맨서와 데몬스포는 원래 떠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걷는 워킹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동 속도가 상승된 건 아니고요. 데몬스폰이나 네크로맨서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그냥 걷는 이모션만 없어졌대요. 다리가 붙어있고 둥둥 떠다니기만 한답니다. 그리고 어제의 핵심 키워드, 모든 루너드는 투핸드, 그러니까 두 손 장비로 루너드가 가능하고 한 손 버전에 비해서 데미지가 높아지고 일부 스탯이 증가합니다.
라는 엄청난 표현이 있었고, 밑에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핸드로만 제작되던 친구들을 모두 다 투핸드까지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스킬이나 안에 있는 능력치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데미지 부분에서 월등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아마 투핸드 시대가 잠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너프가 돼 있는 아이템들이 한 손에서 너프가 된 게 두 손에서는 조금 더 버프가 됐다. 그래서 두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심각하게 바뀌었거나 조금 메커니즘이 확실해지는 경우에 한 번씩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희대의 아이템 만드는데 엄청나게 힘이 든 닌자탑이라는 아이템이 부츠가 출시가 되었어요. 루너드 아이템이고요. 만드는 데는 좀 많은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비싼 아이템이 들어가서 저도 협찬을 받아서 일단 부랴부랴 만들긴 했고요. 그렇게 제가 인게임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이전 업데이트는 이 정도 내용이 다고요.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편집 기술이 모자라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양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인게임으로 돌아가서 자, 그 부분을 바뀐 것들 한 번씩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제일 마지막 기억하시는 루너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를 다 끄게 되시면 이제 부츠랑 다른 기본 가본류만 남고요. 부츠, 닌자탑이 증가된 방어력 3스킬, 그 다음에 회피율, 이동속도, 점프 파워라는 점프 높이, 그 다음에 크러쉬 강한 타격 확률, 스킬 데미지 증가, 물리 피해 감소, 매직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더블 점프라는 스킬, 그 다음에 동결 불가능. 옵션이 버릴 게 없어요. 지금 말없이 너프한 거 중에 신발에 보시면 파라독스라는 매찬 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을 조금 강제로 너프를 해버렸어요. 원래 타격을 받으면 그 스티브로 변신하는 건데 이게 한 12초 정도 되다가 지금 20몇 초 가까이 돼버려서 조금 대체할 신발이 없나, 뭐 딜링 말고 파밍 쪽에서 신발이 없나 찾고 있다가 나온 게 지금 이거고요. 저는 착용을 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더블 점프나 이런 것부터 보여드리면, 동결 불가능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히어로 시리즈 2만의 특징이 동결이나 빈결이나 이런 게 걸리면 시전 속도도 순간적으로 느려져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도망갈 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빈결 안됨은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점프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제자리에서 점프 한번 먼저 해볼게요. 2단 점프를 해요. 2단 점프. 이게 좋냐 안 좋냐라는 판단을 필드에서 하긴 힘들고, 여기 워몰 같은 엔드 컨텐츠라고 하는 층수를 표기하는 등수 매기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더블 점프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맵이 조금 넓고 힘들어서. 워몰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제가 조금 기본적인 방향을 알려드린 뒤에 워몰 등반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시하면서 점프는 점프 하면 멀리 날아가요. 이동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저랩 캐릭도 착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데 지금 룬이 너무 높은 가격이라 지금 이것 때문에 게임을 좀 오래 하고 돈을 좀 모아놨던 분들이 제드룬하고 베르룬을 다 가져가셔서 경매장에 존재를 하질 않아요. 어제 업데이트된 이후로.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요. 2시간 정도는 본캐로 제 명시해 주시는 곳 사냥이나 아니면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사냥을 진행을 하고요. 남은 1시간 정도는 하고 싶으신 부캐라거나 추천해 주시는 캐릭을 하는데, 저를 골탕 먹이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일루저니스트를 추천을 해주셔서 일단 어제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편집이 되는 대로 조금 초반 가이드스럽게 이것저것 잔 설명도 많으니까 통영상으로 한번 요거 뒤에 이어서 올리고, 그리고 차후에 진행이 조금씩 되는 대로 세팅이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엔드 세팅이 아니에요. 초반 빌드를 짜 올려서 헬에서 파밍을 하는 수준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거의 모든 직업 리뷰를 다 할 예정이니까, 물론 제가 직접 빌드를 짜지는 않을 거고, 물론 스킬은 공부를 할 거지만 그 직업군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께 여쭤보고 그분들께 조언을 구해서 이 빌드가 괜찮게 올라가더라, 이런 템을 끼면 조금 더 사냥이 수월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여쭙고 조언을 구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복귀분들,
스킬은 이런 게 있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이 정도 속도다 하시는 걸 그렇게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8월 18일 업데이트 내용 분석이었고요. 다들 득템하시고 항상 식사하시고,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그리고 항상 트위치 방송하니까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방송하니까 한 번씩 심심하시면 오셔서 구경하시고 물어보시고 같이 놀다가 득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